A반에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 A반보다 더 잘하는 애가. 그래도 A반은 B반보다 더 수학을 잘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표값이라고 불러. 그 집단의 성질을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값, 대표값이라고 부르고, 뭐 숙명여대, 무슨 성신여대, 서울여대 이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면 가끔 등장하는데요. 대표값이 뭐 어떤 게 있냐면 평균이 있고 또 중앙값 이런 거 있고요. 최빈값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밖에 다루지 않아요. 평균밖에. 이렇게 보면 되겠어. 평균은 대표값의 일종이다. 이해됐죠? 평균이 높으면 공부를 잘해. 평균이 높으면 IQ가 높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평균은 단점이 하나 있지. 자료가 되게 극단적일 때는 평균을 쓰는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뭐 평균 연령 1억이라고 쳐요. 평사원들은 뭐 한 8천, 7천, 6천 이랬을 텐데 임원들이 너무 세잖아. 막 100억, 200억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딱 때려봤더니 1억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가 너무 극단적이죠? 극단적인 것을 대표값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회사의 평균 연봉 같은 걸 얘기했을 때는 중앙값이거나 최빈값을 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원이 손나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될 거고. 분산이 뭐였지? 그죠? 뭔가 이게 퍼져 있는 거죠. 네.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분산이라고 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제곱에 관련해서 나타내는 게 분산이에요. 중학교 때 편차 제곱의 평균 이딴 식으로 계산했었을걸? 그래. 하여튼 뭐 그런 걸 배워요. 그런 걸 배우고요. 표준 편차는 얘는 정의가 이거죠. 그냥 루트 분산. 그러니까 분산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무슨 뭐 편차 제곱의 평균 원래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쓸게요.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제곱을 하게 되니 너무 크단 말이야. 숫자가. 너무 크니까 루트를 때려서 좀 작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게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분산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좀 노란색에 주목해 볼래요? 평균 줌 애새끼들이 몰려있죠? 분산이 작다. 얘는 분산이 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분산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료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표준 편차는 뭐 루트 분산이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분산을 얘기하고 싶은데 값을 좀 작게 해서 비교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근데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너도 4점이 나오고 너도 4점이 나오고 너도 4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 개의 4점은 거의 비슷하게 어려워요. 킬러 문제는 안 나와. 최근에서는 안 나오고 여기 있는 4점은 한 번 정도 공부하면 안 틀려요. 여기는 안 틀리니까 해볼 만해. 이슈는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쟤야.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을 하려고 해도 잘 세야 될 거 아니야. 잘 세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초반을 잘해야 돼. 이해됐죠? 그래요. 이렇게 됐고 하자 이제 경우의 수부터. 두 번째.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야. 여기가 좀 잘 돼야 돼. 여기가 좀 잘 돼야 뒤에 있는 얘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 여기 2개, B라는 지점 여기 3개, C까지 갔대요. 이렇게 가고요. D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대. 아마 1번 문제에서 대충 구경했을 거예요. 3개가 있고 여기는 2개만 가자. 이렇게. 이 그림 하나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A에서부터 C까지 가고 싶대. 근데 이게 뭐 빙글빙글 돌아가고 가는 거는 없대. 알겠죠? 여기 올바로 간대요. 그럼 가는 케이스가 A, B, C로 가거나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게 아니니까.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됐죠? 근데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갈 때 니네가 이미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2 곱하기 3이라고. 여기 경우의 수를 곱했죠? 그러면 아까 누군가가 그랬잖아. 도대체 이걸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설명을 이제 할 텐데 이 곱하는 이유는 말이다.
수영도로 그려놨죠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를 1번 길, 2번 길이라고 해. 여기를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해. 얘가 왜 2 곱하기 3이냐면 처음에 1번 길로 갔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당. 그 다음에 2번 길로 선택을 했어. 여기 2번 길로 선택을 하게 되면 뒤쪽도 기역이랑 니은이랑 디귿이랑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수를 세다 보니까 3개가 2개 있는 거잖아. 2개가 있는 거라서 여기에 있는 2는 1하고 2 때문에 2라고 썼을 것 같고 그 각각에 대해서 3개씩 물려 있을 거니까 3을 쓴 다음에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언제 곱하냐면 여기다 메모를 잘 해놓으세요. 곱의 법칙을 쓰는 것은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다. 이게 포인트예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다. 1 뒤에 나오는 수용도 3개로 벌려져 있고요. 2 뒤에 나오는 수용도 3개로 벌려져 있죠.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죠.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는 거야. 처음에 길을 선택할 때 1 또는 2였을 텐데 갈 길이 2개로 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2라고 쓰고 됐어요? 2가지로 정해지는 거니까. 근데 각각에 대해서 뒤에 나온 수용도가 같았잖니?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쓰고 그 다음에 고정하러 가요. 따라해봐. 고정한다. 그러니까 한 개를 딱 고정하는 거야. 이미 2를 곱했다는 소리는 1의 상황이랑 2의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고정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고정하는데 1일 때 경우의 수를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1일 때의 경우의 수를 보면 3개가 있죠? 근데 이미 곱의 법칙을 썼다는 것은 뒤에 나온 수용도가 같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을 거기 때문에 1로 고정을 시키면 뒤에 3개가 있을 거잖아? 3개가 있는 거니까 3이라고 썼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요. 곱의 법칙을 쓰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다. 고정한다. 됐죠? 그렇게 되면 곱의 법칙을 쓰러 가는 거예요. 잘 봐야 돼.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ADC 하러 갑니다. ADC도 이렇게 했을 거라고 3 곱하기 2 했겠지? 여기를 보면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2가지로 다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법칙을 쓸 거야? 곱의 법칙을 쓸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3을 쓸 거고 뒤에 고정한다 그랬잖아? 뒤에 나온 수용도가 같다? 고정한다. 곱의 법칙 이랬잖아요? 고정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어떻게 할까요? A, B, C라고 할까요? A로 고정을 했다고 쳐요. 이렇게 A로 고정을 했어요. 딴 건 안 봐도 된다는 소리야. A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2개로 판을 벌렸을 거 아니야. 이렇게 2개로 판을 벌렸으니까 그래 2라고 쓰면 되겠군. 인 거예요? 됐죠? 결국 곱의 법칙을 쓰는 것은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다. 고정한다. 곱의 법칙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얘의 가지수는 1번 케이스로 가거나 2번 케이스로 가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 2가지.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3가지. 뒤에 나는 수용도가 다르죠, 이거. 뒤에 나는 수용도가 다르잖아. 그럴 때는 합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곱할 수가 없잖아, 마음대로. 곱할 수가 없을 거니까 합의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르다야. 여기를 잘해야 돼. 여기를 잘해야 돼.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르다. 결국 곱의 법칙을 쓰는 것은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아. 고정해서 계산하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합의 법칙은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달라. 그러면 합해야지 그랬던 거고요. 실제 계산을 해보면 위에 있는 거 6가지고 더하기 아래에 있는 거 6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12가지예요 라고 계산을 하겠죠. 괜찮아요? 그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만 하면 이제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살짝 또 예를 볼게요. 제 교재에서 1-2번 문제를 하나 살짝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예 2번. 전범위 다 볼 겁니다. 경우의 수는 조금 설명하고 하려고 예를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우샤. 첫날이니까 천천히 할게요.
믿어봐. 진짜 천천히 할지도 몰라. 얘 2번이죠? 얘 2번에 그림이 이렇게 있어. 교재 5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야. 요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각각의 영역에 이웃한 영역에 뭐 색을 다르도록 칠하라는 거예요. 4가지 색을 칠하래. 모든 색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대요. 4가지 색을 칠해서 영역을 구분을 하래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일단 색이 4가지 색이래. 뭐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이라고 놓자. 이렇게 천천히 해봅시다. 어디부터 칠해도 상관없거든. 여기부터 한번 칠해볼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3, 4 다 들어가지 않니? 그쵸? 여기를 이렇게 할 생각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칠할 생각이거든. 여긴 4가지 다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를 1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2, 3, 4 3가지 있지 않니? 2여도 그렇고 3이어도 그렇고 4여도 그렇지? 그 뒤에 나온 수용도가 같지? 그러면 고정한다? 곱의 법칙. 돼요? 됐지? 그래서 앞에 4가지를 썼다. 곱하기. 고정을 할 텐데 1이라고 고정을 해. 상관없잖아. 하나로 고정을 했어.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원래 쓰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로 고정을 했을 때 뒤에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를 보러 가는 거거든. 근데 1로 고정을 하게 되면 2, 3, 4 3개 있잖아. 3개 있는 거니까 3을 곱하면 되겠는데? 이게 첫 번째 스텝. 여기까지는 됐니? 그런데 두 번째 스텝으로 가요. 4 곱하기 3까지 계산을 했다. 근데 여기를 뒤에 있는 3개가